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위 코인에서 말하는 4년 사이클이죠. 이게 깨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우리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요. 42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00에 가까울수록 알트 시즌인데 아직은 그 반대편에 더 가까운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거의 60%에 육박합니다. 무슨 얘기냐? 알트코인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에 있는 상장 회사인데요. 픽업 트럭을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인과 1도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비트코인과 XRP를 처음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앞으로 잉여 현금이 발생하면 더 사겠다라고 밝혔죠. 이유가 중요하겠죠. 코인과 정말 전혀 관계없는 회사에서 코인을 왜 살 것이냐. 사실 이제 상장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수익 그리고 그 기업의 주가 또 이제 시가총액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장 회사에서 이제 트럭을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세일즈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영업이익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비트코인 리플을 그냥 사서 얻는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샀겠죠.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보셨듯이 사실 비트코인만 사서 쟁여놓고 있는데 그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에 3배, 4배까지도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노리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그냥 그러니까 비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도 오르고 시가총액도 오르고 투자자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앞으로요.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채택을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비트코인도 사겠지만 솔라나, 리플, 이더리움 아니면 카르다노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을 섞어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 회사가 있죠. 코인이 현재 자산 가치가 4억 달러를 돌파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재밌죠. 이더리움입니다. 거의 절반을 이더리움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만 지금 사세요 저평가입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더리움이 가줘야 나머지 알트들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VC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지난번 코인 사이클에서는 수익률이 무려 563배. 굉장한 수익률이죠. 코인이 그러니까 완전 뭐 아니면 돕니다. 근데 현재의 사이클, 지금 사이클에서는 VC들의 수익률이 6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망한 회사도 있고 수익률이 형편없던데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그 관점을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거든요. 이번 사이클 그거 봐라 코인 망했다 라고 지금 이제 단언을 하시기보다는 아직도 코인 특히 알트코인에 큰 기회가 남아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다른 분들도 저같이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저의 예전에 이제 착각이었거든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을 좋아하시지만 그 알트코인의 변동성 정말 극악무도하잖아요. 이것을 못 견디시고 대부분 시장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요. 정말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고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충실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알아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바네크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죠. 우리 돈 약 170조 원을 운용하는 그렇게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판매를 하고 있고요. 솔라나 ETF도 가장 먼저 신청을 해놨습니다. 자, 이 자산 운용사에서 스위라고 하는 코인, 앱토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 1이죠. 예전에 그 페이스북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졌던 두 가지의 레이어 1 프로젝트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격 예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죠. 올해 말까지 해서 스위는 $16, 앱토스는 $22.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예측입니다. 아무래도 가격 예측은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스위가 4배는 갈 것이다. 앱토스는 3배는 더 오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끝까지 한번 보시면요. 생각보다 스위라고 하는 코인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금 세력들이 사실상 많이 밀고 있는 코인이 스위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전 사이클에서의 솔라나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물씬 풍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FTX 파산하기 전까지만 해도 솔라나는 정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스위 앱토스를 좋게 보지만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OKX 최근 보고서에서 솔라나는 진정한 리테일, 일반인들의 체인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솔라나는 수수료 엄청 싸고요. 그 다음 엄청 빠릅니다. 우리들이 그 블록체인의 어떤 맥시, 이더 맥시, 솔라나 맥시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싸고 빠르고 편하면 그냥 쓰는 겁니다. 밈코인 그냥 사고 싶으면 솔라나 쓰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솔라나를 안 쓸 이유가 없지만 다만 대형 기관들, 은행들, RWA를 하기 위해서는 실은 그런 큰 회사들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사실은 반드시 써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지만 미국 사람과 한글로 소통이 됩니까? 호환이 안 되겠죠. MS 워드, MS 파워포인트 같이 전 세계가 써주는 표준을 써줘야 상호 왔다 갔다 호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 역할이 뭐다? 그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근데요, 이더 맥시가 저는 실은 아니고요. 이더리움만 킹왕짱이다. 이제 시가총액은 높이 있겠죠.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저는 블록체인의 춘추 전국 시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각자 본인에게 맞는 특성에 맞는 장단점이 있는 체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특화된 체인이 있고요. 인공지능에 특화된 체인, 디파이에 특화된 체인, 송금에 특화된 체인들 각 기관이나 개인들이요. 그냥 특성에 맞게 골라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축통화 그냥 달러였잖아요. 근데 달러 외에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위아나, 브릭스에서는 브릭스 별도의 근본이 화폐를 지금 또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다극화 체제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체인들은 이더리움과 특히 상호 호환이 되어야 그 가치가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GMCI라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마켓 크립토커런시 인덱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이제 지수 만드는 업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지수를 하나 추가한 거예요. 뭐냐? 미국 코인 추종 지수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보시면 이제 XRP, 솔라나, 도지코인, 체인링크, 아발란체, 스위,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그 중에서도 리플, 솔라나, 도지가 66%를 차지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웬만하면 미국 코인, 그 중에서도 미국 우량 코인들 위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전 세계 코인판 좀 짜는 그 기획자, 그 이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미국에 있거든요. 왜냐? 이 코인들을 설사 나중에 고가에 못 팔아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고 지금 이런 지수, 저런 지수, 이런 ETF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 미국의 우량 코인들은 여러 가지 지수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 점점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지수, 펀드가 더 많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배 코인, 200배 코인 정말 굉장히 조그만한 코인들을 막 사다가 백화점처럼 만드시기보다는 몇 개 우량 코인들을 딱 그냥 선별하십시오.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저가에
이제 코인이 계속 올라주면 좋은데 지금 뭐 조정받으면 또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꾸준히 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코인의 개수는 늘어나게 되고요. 우량 코인 말합니다. 평 단가는 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중에 결국 다 올라가는 시즌이 결국 오거든요. 그때 아주 큰 결실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GMCI라고 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탑 30 코인, 이제 미들캡 코인, 스몰캡 코인, 레이어 1 코인, 레이어 2 코인, 이거 다 지금 이미 지수화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밈 코인 지수, 디파이 코인 지수, 디핑 코인 지수, 게임 코인 지수, 인공지능 코인 지수.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별의별 종류별, 뭐 섹터별, 묶음형 ETF 탑 20, 30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 수년 내로 주식시장보다 오히려 이쪽의 성장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토큰화 될 때 그 토큰은 여기서 쓰이는 여러 가지 섹터, 대장주 위주로 뭐 투자를 해놓으시면 나쁘지 않겠죠. 자, 펀드 매니저의 40%는 알트코인 투자할 의향이 있다. 사실 예전만 해도 거의 비트코인 위주였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형 기관들, 뭐 빅테크들, 억만장자들은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규모가 작은 이제 중소기업들, 헤지 펀드들은 비트도 물론 하겠지만 알트코인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탑 10, 탑 20, 탑 30 이런 크립토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 ETF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투자 목표는 상승장에서 우량 알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서 다음 또 하락장이 됐을 때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 뭐 무너진다, 끝났다, 그때 최대한 많은 비트코인을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게 어느 정도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SEC는 커너리 펀드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라이트코인 현물 ETF 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뭐 예상이 됐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리플 ETF, 솔라나 ETF, 라이트코인 ETF, 도지코인 ETF 지금 다 하나씩 개별적으로 계속 누군가 제출을 하고 있죠. 카르다노도 그 다음 누군가 제출을 하지 않을까.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게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확정된 미래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코인들을 언젠가 승인이 다 돼서 일반인들에게 우리 같은 은행 창구에서 살 수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지금 ETF 지금 되냐 마냐 아직도 사람들이 그 의심을 하고 있을 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것이 더 좋을지 저는 당연히 후자가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이 뭐 이미 부자라고 하시면요. 사실 굳이 알트코인에 모험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그냥 일반인이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이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을 하되 반드시 절제를 실천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가 연준 파월 의장을 처음부터 저격을 했는데요. 예전부터 사실 금리가 너무 높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금리 좀 낮춰라 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막는데 너 실패했었어. 연준 의장을 초반부터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 압박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트럼프는 결국에는 원하는 게 일단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물가가 그렇다고 예전처럼 엄청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2% 뭐 중후반 3%까지도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수그러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좀 더 하고 싶은 거고요. 돈을 찍고 강달러가 아니라 약달러를 유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시장도 오를 것이고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미국의 제조업체도 큰 경제 GDP 성장률 미국 기업에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6년 중간 선거에서도
당연히 많은 표를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실적표가 지금 우리 트럼프와 그 보좌진들에게 지금 미션이 된 겁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좀 놀랐어요. 은행은 코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암호화폐 분야 내에서의 연준의 역할은 은행에 집중하는 것이다. 저는 사실 11년 전부터 이 코인 업계에 제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연준 의장의 입에서 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됐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두 번째, 심지어 코인에 대해서 은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연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우리가 관할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행들에 집중해서 은행들을 잘 관리할 거야. 근데 이게 코인 시장과 예전과는 달리 잘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연준은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형 은행들, JP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등 대형 은행들이 실상 대주주로 들어가 있어요. 연준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쉽진 않은데요. 이제 전 세종대 교수, 그 홍익기 교수님 책들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코인에 지금 충분한 은행들이 도움을 줘야 된다. 지금 사실상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저는 코인은 이미 끝난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와이즈의 CIO 맷 호건이 있는데요. 코인의 4년 사이클이 깨질 수도 있다. 그 이유를 트럼프의 암호화폐 행정명령에서 찾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행정명령은 크게 규제 명확성, 프레임워크를 짜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갖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디지털 자산들을 쌓아 놓자는 겁니다. 그리고 CBDC는 폐지하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코인의 4년 사이클을 깨트릴 수도 있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사이클에 의하면 23, 24년 나쁘지 않았고 25년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올해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올해는 좋아. 근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시장 심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근데 그게 트럼프의 행정명령, 이게 코인에 좋거든요. 문제는 이게 실제 영향력을,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이게 몇 달 만에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법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뭐는 상품, 뭐는 화폐, 뭐는 증권,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심지어 1년, 2년씩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026년에야 비로소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하락장, 약세장이 좀 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6년 하락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예전처럼 마이너스 80%, 90%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전문가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년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하면 보통 돈을 많이 풀죠. 그래서 이제 표심으로 그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돈을 실제 많이 풉니다. 그러므로 26년의 하락장은 생각보다 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컨센서스는 올해 말까지 상승한다는 데는 지금 거의 보니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26년은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어쨌든 하락은 하락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전략입니다.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올해 말까지 해서 한 90% 다 팔자는 거죠. 26년 한 10% 정도 장기 물량 정도는 남겨두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혹시 모를 슈퍼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죠. 비트코인이 3억 4억을 예상했는데 이게 5억 6억 7억을 가버리면 그 알트코인 더 많이 날아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이 어떨까? 올해 상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재 버전입니다. 이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는 통계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2월, 3월, 4월 달은요. 보통 미국의 나스닥이 굉장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S&P 500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5, 6, 7, 8, 9월 이게 이제 세금 이슈도 있고요. 뭐 여름 휴가 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주식 시장이 통계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sell in May라고 하죠. 그리고 연말 4분기로 갈수록 미국의 주식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지금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그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오는 2월, 3월, 4월 달에 코인도 크게 상승을 한다면 코인을 분할 매도를 예약을 미리 좀 걸어 놓자라는 거죠. 팔릴 수 있게 너무 막 얼토당토 않고 너무 또 낮은 것도 그렇고 적당히 높게 이제 그 빨랫줄처럼 널어 놓고요. 상승을 한다면 또 그때 가서 대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뭐 1분기에 올라갈지 2분기에 올라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1분기에 상승이 나와서 좀 팔아 놓는다면 계속 올라가는 게 쉽진 않아 보여. 어쨌든 떨어졌다 올랐다 올랐다 떨어졌다 할 테니까 5, 6, 7, 8, 9 뭐 이런 그 2분기, 3분기에 또 한번 큰 하락이 나오면 지금까지 이제 수익 거뒀던 것을 다시 100%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수익의 70%는 별도 내 은행 계좌로 빼놓는 거죠. 그리고 그때 벌었던 수익의 뭐 20%, 30%만 하락할 때 이제 다시 코인을 사서 연말까지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퍼센티지는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할 때 좀 수익을 확보해 놓고 또 그 중에 일부로 올 연말까지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약 매도를 미리 걸어 넣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1분기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막 코인 개수도 많은데 이거 막 그때그때 눈으로 보면서 대응을 한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걸어 놓으시면 좋고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몇 억을 내가 미리 좀 확보를 해 놓겠다. 몇 천만 원은 혹시 모르니까 이건 내가 별도 은행에 개인 계좌로 빼놓겠다. 이런 것들 좀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요. 또 이제 내가 번 돈의 100% 아니 막 빚까지 껴가지고 꼭지점에서 다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90% 마이너스 98%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적당히 높은 가격에 좀 빨랫줄처럼 예약 매도를 업비트해서 우리가 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좀 얼마는 뭐 예를 들면 1억,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뭐 3억 미리 조금 그 수익을 확보해서 별도 계좌로 빼놓고 나머지로 올해 말까지 가져가는 안전한 그런 좀 전략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